저는 아내와의 연애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와의 갈등과 그리고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가 선택해야 했던 일들을 지금부터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캠퍼스 커플인 CC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저와 연희가 꽤나 닭살 커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었는데 같은 대학교를 가게 되어 같은 학교에서 7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때 연희는 참 밝고 희망찬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인기가 좋았고 어른들도 좋아하셨죠. 연희는 저희 군대도 기다려주었는데 제가 제대할 때쯤 연희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힘든 티를 많이 내지 않더라고요. 외동이었기 때문에 기댈 형제도 없었는데 그래도 참 씩씩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대학교 3학년 중간에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남겨주신 자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연희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더 모았어요. 저는 연희가 힘든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연희와 결혼해서 제가 이 여자를 책임져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5살인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전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반항하는 이유를 연희의 탓으로 돌리면서 연희와 헤어지게 만들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 많이 부딪히게 시작했어요. 사실 이 상황을 연희가 알면 많이 속상해할까봐 모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 모르게 연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엄마랑 연희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엄마는 연희를 만나 강력하게 저와의 만남을 정리해 줄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연희가 끝까지 매달렸지만 엄마는 할 말만 하고 연희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연희 친구가 같이 있다가 제 엄마의 전화를 받고 친구랑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서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고 뒷좌석에 친구가 앉아있게 하고 엄마랑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서 그 상황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 친구가 말을 해주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른 척 엄마와의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희랑 약속하고 만나고 있었는데 연희는 미리 이별을 준비하고 나온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제 엄마가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너 또 연희 만나러 가니? 너 집에 모기만 해봐. 도대체 언제까지 만날 건데? 라고 온 저희 엄마의 문자를 보고는 연희는 처음으로 저에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 때문이냐고 내가 설득해보겠다며 제발 헤어지지만 말자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잡았는지 끝까지 저에게 잡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그 이후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본인은 바뀌지 않았다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저는 헤어지고 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술을 먹은 뒤 전화를 했어요. 역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연희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 문자를 본 뒤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고 엄마 말 잘 듣고 제대로 행동을 해서 내가 만났던 사랑이 이 정도 일 가지고 무너지면서 만난다면 정말 후회를 할 것 같다며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제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습에 친구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매일같이 술만 먹으면서 페인같이 지내던 제가 스터디 그룹도 나가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 다행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좀 마음이 잡히고 방황하지 않을 때 연희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이미 전화번호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었어요. 제 앞가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연희가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소개를 시켜주고 너를 마음에 든다고 다가와도 마음을 잘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연희를 찾았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 뒤 5년이나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대학교의 친구들끼리 술을 먹는 자리가 생겼어요. 연희는 잘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봤는데 애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애가 벌써 5살 정도 된 것 같더라. 아는 척하기 그래서 말을 안 걸었는데 갑자기 걔는 왜? 아니 그냥 잘 지내나 해서. 근데 어디서 봤어? 아 며칠 전에 본관으로 갔다 왔잖아. 거기 앞에 밥집 있는데 거기서 가게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에게 그쪽 주소를 받아서 찾아갈지 말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헤어진 시기와 비슷한 나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 듣고 혹시 모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2주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 주소가 적힌 가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가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가게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 연희가 맞았어요. 그런데 가게에는 연희와 연희의 딸로 보이는 아이만 있었고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없더군요. 순간 저를 보던 연희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얼굴 표정을 다시 바꾸더군요. 그러더니 차갑게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민수가 너를 여기서 마주쳤다길래. 뒤에는 딸이 있었어요. 수연이란 이름을 가진 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딱 제 딸이었어요. 저를 너무 닮아서 기쁘기도 했지만 놀랐어요. 그래도 저는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어?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 수연이는 몇 살이야? 5살.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제 나가줘. 라고 하더니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려고 하더군요. 아이 아빠는 어딨어? 라고 했더니 멈칫하면서 뭔 상관이냐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때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이거야? 지금 알았어. 상관없어. 너한테 양육비 받을 생각도 없고 아빠 노릇도 기대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나가주라. 나 지금은 그때랑 달라.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고 집도 차도 있어. 연락 주라. 내 연락처야. 라고 제 명함을 주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차 방향을 다시 돌려서 다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연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렇게 여린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생각을 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차를 돌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엄마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연희와 수연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반대를 하셨어요. 너 그 애가 진짜 네 애인 줄 어떻게 알아? 유전자 검사해야지. 그럼 내 애면 결혼해도 되는 거야?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애인지만 확인하고 가끔 가서 챙겨줘.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연희라는 걔가 지금까지 어떤 놈이랑 놀아났는지 어떻게 알고 결혼한다는 거야? 엄마하고 저는 소리를 쳤어요. 너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때 반대한 거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내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니 더 화가 났어요. 난 이제 포기 못해. 난 결혼할 거고 두 사람이 이제 2번 다시 상처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2번 다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누구 맘대로 내가 그 애를 너한테서 떨어뜨려 놓으면서 네가 잘 된 거야.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 걔가 애군이 많아서 네 기운을 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러면 내가 가만 안 둬. 하시면서 협박을 했어요. 아직도 제가 그때의 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습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저는 딸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 둘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한다고 각오하고 또 각오했기 때문에 엄마의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예전과 다르게 엄마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슨 생각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늘 연희에게 찾아가 시집살이를 시키고 제 딸을 미워하며 훈육이랍시고 몇 가지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엄마를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시집살이를 못 견딘 연희는 나는 너네 부모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일 거야. 그냥 헤어지자.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이젠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나 믿고 따라와줘. 아이를 혼자 키울 정도로 강해 보였던 연희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약해져 갔어요. 저는 혼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계속 연희와 수연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난 이제 가정을 택할 거야. 엄마도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최선을 다해 산 것처럼 나도 그럴 거라고. 내 가정은 내가 지켜.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어. 엄마라고 해도.
한 번 더 상처 주면 그때는 영원히 안 보고 살 거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제 뒤통수에 물건을 던졌습니다. 순간 뒤돌아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고 뒤돌아 인사를 했는데 그만 엄마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시고 있던 커피를 제게 던졌고 저는 그대로 커피를 뒤집어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막상 자신이 던져놓고도 자신이 놀란 것인지 화장지를 가지고 와서 제게 묻은 커피를 닦아주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손길을 뿌리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사가 정말 마지막이 되었어요. 지금 함께 오랫동안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 자존심에 연락도 없지만 끝까지 반대한다는 말만 건너들었네요. 저희는 수염이 밑으로 아들 하나 더 낳아서 아들 재롱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도 끝까지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연희도 아이들도 행복하다면 지금의 제 생활에 만족합니다. 이젠 제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셋이나 됐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말 인연은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